강력한 왕권으로 천하를 호령한 황제 진시황. 하지만 그런 그도 정복할 수 없었던 것 바로 죽음이었다. 불멸을 갈망하던 진시황에게 동쪽 바다 삼신산에 사는 신선의 존재를 알린 방사서복. 그는 진시황의 명을 받고 어린 남녀 수천 명과 함께 신선을 찾아 동쪽 바다로 나아간다. 지금 저희 테이블 위에 뭐 불로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영지버섯 보이고 마늘. 근데 키위가 어디서 났었어요? 그러게요. 키위가 뉴질랜드까지 갔다 온 거예요? 아우, 엄청 멀린데도 갔다 왔어요. 우리 허준 씨 저거 전복 좀 한번 꺼내주세요. 전복이 이 전복이 싱싱해요. 살전복이에요 지금. 이거 봐. 저런 거 살아있어요. 붙어 있어서. 아니, 모형 아니었어요? 진짜로 진짜. 살아있어요. 어이구, 진짜구나. 어머 얘네 진짜 대박이다. 바다에서 살다가 KBS에 와봤어요. 어우, 이게 지금 서먹이라는 사람이 네. 진주한테 산소를 올린 거예요. 네네. 정말 이 동쪽에 가면 복례, 방장, 영주 이런 삼신산이 있다. 여기에 신선들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 가서 불로초를 구해오면 된다. 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아이들, 남자 여자 아이들과 좀 돈을 주시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시황이 그러냐 진짜냐 그렇다면 갔다 와라 라고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 보냈단 말이죠. 갔던 곳 중에 우리나라 그 동쪽 바다를 건너서 제주도에 왔다는 설이 맞아, 있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그 폭포에도 남긴 글씨가 있고 있어. 그 서귀포의 기원이 거기서 갔다 해서 서귀포라는데. 아, 그래? 제주도 와서 저 영지버섯을 가져갔다고 네. 저는 들었어요. 아. 저 가운데 영지버섯 큰 거. 한라산 전기가 담겨 있는 연기지 버섯이네. 이거 진짠가요? 이거 진짜 영지버섯이죠. 몰라요. 저 처음 봐요, 진짜. 저도 산채가 뭐죠? 멀쩡한 상태로 처음 봐요. 산채로 연지버섯 산채로 발견. 교수님 서봉이 진짜 제주도를 왔었어요. 서복의 전설이 제주도 왔다는 거는 아쉽게도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거기 서복 기념관도 기념관까지 있는데.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서복이 왔으면 좋겠다니 시집도 아직은 않았고, 예. 사실은 재미있는 게 제주도뿐 아니라 곳곳에서 서복이 왔다 갔다고 자처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아, 그 글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서복이 남겼다는 그 그게 서복이 진짜 전방폭포 글씨. 썼으면은 네. 아마 지인작의 뭐 국보, 세계문화유산 이런 데 올린다고 난리가 났었겠죠. 그거는 후대에 쓰여진 것이고 네. 재미있는 거는 네. 미국에 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까지? 네. 왜냐면은 태평양을 기위 가능하겠다. 기위 가능하겠어. 그 미국의 뉴멕시코 지역에 암각화가 있는데요. 암각화가 진짜 이 유라시아 중국 북쪽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자와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체 유심조라고 가깝게 보이면 가깝게 보이겠지만은 그러니까 무엇인지 비슷해 보이면은 다 여기가 서복이 왔다 갔다. 우리 제주도민 분들은 분명히 온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서귀포거든요. 제주도 분들은 이거 왔네. 아시는 거거든. 입도 금지당하십니다. 이거. 제주도 어떻게 가실 거야 앞으로? 근데 서복이 사기꾼이라고 하시는데 사기도 잘 치면 대단한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황제를 속이나요? 예,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방사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방사요. 신선이 되는 모든 방법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은 드셨군요, 이분. 이 신선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 고유의 어떤 사상은 아니었어요. 동쪽 지역에서 들어오거든요. 지금 서복이 동쪽으로 나갔다고 했죠. 네, 동쪽 지역에서 들어와요. 원래는 이제 동이의 재래 신앙이었는데 중국에 이제 들어오니까 외래 사상이니까 뭔가 그걸 이제 전달해주는 전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방사라고 하는데 물론 사기꾼의 뭐 소지가 아주 다분히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가 최초의 자연과학자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하게 이 풀의 효용은 무엇인가, 이 금속의 효용은 무엇인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초학자일 수도 있고 금속학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박물학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지식을 이제 갖고 있는데 방금 말씀들 많이 하셨던 것처럼 두고 죽기 너무 아까워요. 할 일은 너무 아직 많거든요. 이제 막 제국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한 고리가 된 거예요. 약한 고리가 있는데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안 말하거든요. 그래도 일이 많아서 바로 사기 직전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뭐 이거 진시황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럼요. 홈쇼핑 이렇게 보다가 약선전하면 약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거 사야 될 것 같은데 느낌 있잖아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 이렇게 불사의 몸을 꿈꿨던 진시황인데 그의 말로는 어땠어요? 어떻게 죽었나요? 이 진시황은요 자신이 만든 그 길 쭉 수행길을 나섰다 그랬잖아요. 사구라는 지역을 마지막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갑자기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요. 네, 그래서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마차 안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요. 쌀을 네, 이때 그의 나이가 같은 허준 씨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고독사요. 46입니다. 예. 우리 나이로 46. 예, 49살. 네, 49살. 그때 최종 나이가 49살이었어요. 나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해요. 자, 난 이거 잘했어요. 드세요. 다 챙겨드세요. 네. 나 가져갈 거야. 어쨌거나 이 진시황이 죽자마자 그가 세웠던 그 진제국, 최초의 통일국가 진제국, 3년 만에 망합니다. 아이고야. 찾았다. 네, 3년? 3년 만에. 그러니까 정말 통일하는데 10년 걸렸고 그 이후 15년이라고 했던 이 진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이 허무한, 이렇게 엔딩이 되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거 약간 벚꽃 엔딩 같아요. 확 피었다가 그러네. 싹 져버리는 3년 느낌. 천하. 노래 하나 나와야 되겠다 여기. 진짜 딱 그거네. 예.